안녕하세요. 자기관리 스터디 2013년 신년 계획 릴레이 발제 호스트를 맡은 도로시입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 이제 2학년 올라간 학생이고요. 제이나 엠마처럼 자기 진로가 뚜렷해서 2013년 계획의 방향이 어떤 그 진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제 적성에 맞는지조차 뚜렷하지 않은 단계라서 2013년은 남들 다 따라서 그냥 조급함에 뭘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나의 적성에 제일 맞는지를 탐구하고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과라는 그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되게 망설임이 없었는데 과 자체는 제가 되게 재밌고 흥미와 적성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에서 내 적성, 흥미, 능력을 살려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뭐 해먹고 살아야 할까?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할까? 라는 이제 진로 쪽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되게 잘 모르겠는 상황이 오네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멘토들 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문학과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글 쓰고 책 읽고 혹은 뭐 이런 것들의 적성에 맞고 또 흥미가 있는 그런 국문학과에 다니는 학생인 제가 이제 국문학과라는 적성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가능성들, 어떤 방향들이 있을까?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또 탐구하는 2013년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좀 이렇게 유명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쪽들만 알고 있지 국문학과라는 특성을 살려서 어느 분야에서 뭘 하면 뭘 할 수도 있다, 뭐가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논점은 확신이 가는 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찍부터 어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흥미에 기반한 다양한 공부나 활동을 하면서 차츰차츰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논점을 내놓냐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딱 진로를 설정하고 그거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척척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나만 혼자 멈춰있는 것 같고 그런 조급함이 들었거든요. 난 장래희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되게 급하게 뭔가를 나도 설정을 해서 그걸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별로 큰 고민 없이 그냥 기자나 방송 작가 이쪽이 그냥 한번 알아보고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2013년에는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뚜렷한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자나 방송작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선배님과 이렇게 물어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진짜 확신이 가는 어떤 뚜렷한 진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취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조급함 때문에 벌써부터 뭘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첫 직업이 자기 진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기 전공이 자기 진로와 연결되는 경우도 드물다. 보통 그냥 어디든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진짜 꿈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 말씀은.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 뭔가 지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파다가 한 1년, 2년 준비하다 보니 적성이 안 맞고 뭔가 더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가 됐든 방송 작가가 됐든 뭐 교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하나로 딱 지금 모르겠으니까 하나로 정해놓지 않고 다 있던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게 진짜 나에게 딱이다. 이걸 해야겠다라고 진로를 이렇게 스며들듯이 내가 느끼면서 정하는 게 낫지. 지금 조급하게 내가 적성에 맞는 걸 막 찾으려는 건 인위적인 노력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엠마나 뭐 제이처럼 뭔가 딱 이거다 하는 그게 아닌 제 상황에서는 어떤 일찍부터 얘다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준비보다는 그냥 철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뭐 기자 활동이든 혹은 공모전에서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든 물론 다 방향은 다르지만 이것저것 내가 마음이 가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적성을 찾는 방향이 저 낫다라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의 키워드는 공부 진로 능력이에요. 이것저것 다양한 방면에서 시사, 뭐 경제, 문학, 영어, 철학 등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진로를 찾아야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스펙이 아닌 내 능력을 키우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프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자존감과는 좀 다른데 내 내면적으로 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 플러스 객관적으로 내가 나에게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나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냥 생각 많고 사변적이고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2013년에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 객관적으로도 그러니까 자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활동을 넓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혼자 이렇게 뭐 끼적끼적 거리는 그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사회를 넓혀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능력을 내 적성과 흥미를 사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키우는 작업을 하는 2014년이 됐으면 해요. 일단 벌이 계획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일단 저는 2013년에는 손 안 벌리고 돈을 벌 생각이거든요. 사실 벌릴 수도 없고 뭐 이거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기 중에도 일을 할 생각인데 이왕 일하는 거 노동은 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인생이 되게 침체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 근로랑 베비스터 이 애기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알바인데 얘네들은 확정이 된 거긴 한데 도서관 근로가 한 달에 30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주말 알바를 하거나 혹은 그 알바 스터디를 이용해서 거기 경력 능력 개발 쪽에 사무보조를 저는 그거 지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 선배님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도 볼 거고,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뭐 그런 데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뭐 출판업계, 방송사, 뭐 신문사, 뭐 잡지사 이런 데서 이런 조그만한 데서라도 그냥 막 시다바리 같은 거라도 사무보조를 하는 게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일이 훨씬 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일도 배울 수 있고 간접 직업 체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 계획은 일단 국문학과인데 문학책도 많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명작들도 많이 안 읽은 것 같아서 한 달에 3권씩을 읽고 꼭꼭 그 비평문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읽고 끝내는 거는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록하는 그런 습관과 뭔가 남기기 위해서 비평문을 써보자. 사실 저는 비평하는 쪽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학평론가 이런 쪽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흥미를 느끼고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해둬서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는 게 도움이 되니까 비평문을 써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학 공부, 제가 또 철학에 되게 흥미가 많거든요. 막 진지하게 막 전공을 고민해 봤을 정도로. 그래서 일단 2월 중에는 저번에 들었던 그 수업 교수님이 모집하셔서 지원했는데 칸트의 판단력 비판 있잖아요. 그거 독일어 원서 읽기 스터디 한다고 해서 무리일 것 같긴 했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고요. 요거 진행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무리하지 않고 한 권이라도 하나의 철학서를 읽기. 그러니까 왜 그냥 한 권 잡았냐면 뭐 철학서가 한 번 읽는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머릿속에 넣는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철학은 내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인생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게 저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 목적 없는 토익 이런 건 사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면 물론 토익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토익 뭐 유효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영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내가 멍청해서 영어를 진짜 고등학생만큼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좀 영어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 논문 과제할 때 논문 같은 거 검색할 때 영어로 된 것도 읽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하고 되게 영어를 못하니까 기회도 많이 좁아지고 스스로 되게 답답한 목마름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배우고 싶은 영어를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는 게 목표이고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장학금 타는 것 이것도 그냥 장학금 타야 된다 막 이런 그냥 그런 막 강박증적인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성취감이 크고 약 300만 원 정도 하는 그 등록금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등록금도 내가 내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되게 아깝게 장학금 놓쳤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할 뿐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서 이 학기 때는 꼭 장학금을 탈 생각이고요. 2014년에 진로를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 쪽도 관심 있으니까 친척 언니가 하고 있는 캠퍼스 기자 활동을 3월 중에 모집한다 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KTV라는 곳이 정책방송이라고 KTV 그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래요. 뭐 작가부터 PD가 할 것 없이 다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친척 언니도 이쪽에 지원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KTV에 지원해서 캠퍼스 기자 일 해볼 생각이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 능력 개발 쪽으로 기자 편집 그쪽에서 사무보조 같은 그런 알바, 짜투리 편집이나 뭐 글자 교정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작가 쪽도 흥미가 있어서 근데 제가 문학 쪽은 아니라서 그건 알겠어요. 뭐 시인 이런 건 아니라서 그 비문학 쪽으로 다양한 뭐 시나리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글공모전을 되게 다양한 분야로 이 글도 써보고 저 글도 써보면서 써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 받으면 그게 객관적인 능력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인정도 되면은 혹은 쓰면서 잘 써진다 혹은 재밌다 싶으면은 이쪽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취미 활동 삼아 글공모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런 공모전 같은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목표 의식이 뚜렷한 어떤 목적이 없으면 되게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몇 월 며칠까지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나 과제 같은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놔야 뭔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전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은 아까 말한 프라이드의 영역인데 신문 읽으면서 스크랩 같은 거 해서 포트폴리오 모아놓으면서 일단 되게 무지한 영역의 시사, 뭐 정치, 경제 쪽 지식도 쌓고 싶고요.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여름방학쯤에 멘토링이나 그런 쪽으로 교육봉사 쪽으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 좀 더 실용적이게 이용해서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절충을 해가면서 스터디 활동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핵심 요소는 일단 첫 번째 현실 인식이에요. 내 상황을 뚜렷이 인식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자칫 억울함을 빠질 수도 있어요.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구나. 나는 알바 해야 하는구나. 막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걸 계속 상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뭐 공모전을 나간다 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돼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놀아서는 안 되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자존감, 아까 말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뭘 하든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바탕이 되어야 됐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자신감에서 비롯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에게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점이 예를 들어 4.3이 났다. 그럼 거기 이 정도도 잘했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4.5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4.3으로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4.5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과 자신감, 프라이드에서 비롯된 나를 위한 욕심이 있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나는 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되게 자신감 없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불만족과 채찍질과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성을 방해하는 저의 요소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억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굉장히 학질성 욕심, 그리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튀고 싶은 그런 본능해지고 싶은 나태함, 감정적인 흔들림이에요. 아이고, 그걸 안 썼네요. 이러한 저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일단 감정적인 흔들림이나 똑같이 누리고 싶은 욕심, 억울함 이런 것들은 다 앞서 말한 현실 인식, 목표 설정, 상기, 또 욕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어서 목표를 잠시 잊고 막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싶다, 술만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감사하게 많이 빠지거든요. 저가 좀 그래서 막 센치해지고 막 약간, 근데 이런 것을 이런 어떤 망상이나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현실을 인식하는 거겠죠. 그리고 목표를 인식해서 이런 것을 저질쓸 수 없다, 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현실 그리고 목표 그 두 글자 그 두 단어를 보고 이렇게 달린다면 억울함이나 혹은 사치스러운 것,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한 세 가지는 그때 첫 번째 스터디했을 때 되게 내면적인 것에서만 그치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가 계속 상기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너무 방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세 번째 본능해지고 싶은 나태함의 극복 요소는 아까 공모전처럼 딱 데드라인과 목표가 뚜렷한 그런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그냥 어떤 이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잘하고 구체적 현실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강압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거죠. 타의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스터디를 이용해서도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 스터디 이용해서 몇 월 며칠까 이걸 안 하면 나는 뭐 할 거다 라는 식으로 되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다면 그냥 자고 싶은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조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그냥 비평을 쓸 거야, 혹은 난 그냥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신문사를 스크랩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공모전 같은 그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나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나를 던져 넣어서 그런 걸 해야만 하는 상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 책 3권 읽어야지 이러면 지킬 리가 없지만 이번에 이거를 써서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공모전을 내야지라는 목표를 그냥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면 그걸 내기 위해서 밤을 새나더라도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기간이나 과제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나 계획한 거를 다 못 끝내면은 잠도 안 자고 밤을 새는 그런 독한 면도 있으면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를 위한 그 욕구의 부분에서는 너무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너무 관대해지고 다른 것들 양보하게 되는 성향이 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기간 혹은 과제와 같은 그러한 어떤 긴장감이나 해야 하는 의무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도 자발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